안녕하세요, 동민입니다. 수능이 끝나면 외모를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죠. 뭔가를 변화를 주고 대학생활을 하고 싶죠. 그럴 때에 치과적인 부분에서도 변화를 주면 드라마틱하게 변해요. 오늘 환자 제가 했던 케이스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분은 21살이에요. 20대인데 바쁘게 공부한다고 치아 관리를 잘 못해서 그랬는지 처음에 왔을 때에 좀 상태가 심각했었거든요. 이렇게 파노라마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충치 치료도 해야 되는데 제일 문제는 앞니가 이 틈틈 사이에 다 썩어서 까맣까맣하고 여기 보입니까? 이게 까맣까맣한 데가 다 썩은 거예요. 사실은 여기 예전에 치료했는데 또 썩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조금 심각한 상태였거든요. 이거를 다시 긁어내고 또 레진이라는 재료로 떼우기만 하면 부분은 누더기처럼 떼울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에 드라마틱하게 예후도 좋고 관리도 잘 되게 하려고 하면은 제가 추천했던 게 비니어거든요. 라미네이트라고 들어봤어요. 치아 색깔도 변화시킬 수 있고 또 모양도 변화시킬 수 있고 이 틈틈 사이에 충치도 다 제거하고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게 비니어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도 상태가 이렇게 안 좋고 이것저것 해야 할 것이 많은 경우에는 저는 비니어를 추천하거든요. 아주 만족도가 높아요. 물론 라미네이트는 이를 조금 깎기는 해요. 그렇지만 아주 건강한 치즈를 깎는 거는 아니거든요. 이 환자분은 이는 가실은 하지만 이 틈틈 사이가 많이 썩고 이가 얼룩덜룩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에 이 틈틈 사이 썩은 거를 긁어내고 그냥 레진으로 떼울 것인가,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충치 있는 것도 다 제거하고 그 얼룩덜룩한 에나멜도 다 제거를 하고 전체적으로 자기를 다시 완전히 붙일 것인가 했을 때에는 라미네이트라고 하는 전체적으로 싹 붙이는 거가 훨씬 드라마틱하고 관리하기도 좋고 얼룩덜룩한 게 또 다시 착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라미네이트를 하고 싶다 해서 오늘 뜨고 간 사람이에요. 그럼 궁금한 게 어린 나이에 라미네이트를 한다고 생각하면 난 사실 무섭거든? 자연 치아를 갈아낸다 생각하니까 그거 괜찮아요? 이 사람도 20대 초반이거든요. 그런데 라미네이트는 이를 많이 가는 테크닉은 아니에요. 수복하는 방법인데 아주 좋은 치료법이에요. 그래 안 해도 이가 여기 사이에 썩었기 때문에 썩은 걸 다 긁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치질을 깎아내고 다시 붙여준다는 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사기질을 벗겨내고 사기질을 넘어서 상아질까지 충치가 생겨있는 이런 부분들을 다 긁어내고 신경을 차단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싹 붙여준다라는 거는 아주 좋은 치료법이죠. 신경치료를 한 경우에는 훨씬 삭제량이 많거든요. 라미네이트는 신경이 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아주 얇게 만들어 붙이는 거기 때문에 훨씬 보존적이고 이한테 훨씬 유리해요. 사실은 좋은 치료법입니다. 그러면 라미네이트 이분이 하고 나서는 평생 그러면 이렇게 라미네이트를 한 상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는 한번 손을 내면은 한 7, 8년, 10년 이때까지 쓰잖아요. 물론 붙인 게 떨어져서 다시 붙이기도 하지만 별일이 없으면은 자기 이같이 써요. 잘 관리하시면 오래오래 써요. 그러면 라미네이트를 이렇게 한 상태 이후에는 충치 안 생겨요? 라미네이트라고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이를 다 깎아서 씌우는 게 아니고 가짜 손톱같이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틈 사이하고 앞쪽으로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러면은 입 천장 쪽으로 뒷면에는 자기 치아가 그대로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자기 건강한 치아를 관리하는 것처럼 잘 관리를 하셔야 다시 충치가, 뿌리에도 충치가 생길 수도 있고 입 천장 쪽으로도 충치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해져 있는 자기 이를 수복해서 정상화시켰다고 생각해야지 충치가 안 생긴다라는 개념은 없어요. 요즘 연예인들도 그렇고 라미네이트를 너무 과잉으로 하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안타까워요. 자기 이가 건강하면 약간 뭐 이가 삐딱하다든지 색깔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교정을 할 수도 있고 미백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환자처럼 이 틈 사이에 충치가 생기고 치질이 칼슘이 많이 빠져나가서 탈해가 되어 있고 얼룩덜룩하고 미백이나 교정 가지고는 만족할 수가 없고 또 단기간에 빨리 이렇게 드라마틱한 변화를 주고 싶다 이럴 때에는 라미네이트를 하기도 하거든요. 라미네이트를 하고 나서의 주의사항이라고 하면 오징어 다리 같은 거 있죠? 앞니로 끊어 먹는 거, 끊어가지고 앞으로 착 잡아 당기는 거, 이런 걸 하시면 안 돼요. 그거 벗겨져요?
본드로 붙여놓은 거잖아요. 아주 강력한 본드로 치질을 치면 처리를 해가지고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자기 이하고 한 덩어리긴 하지만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오. 접착을 시켜 놓은 거거든요.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접착을 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접착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아끼셔야 돼요. 아프시면 언제든지 왼손 드세요. 옛날에 비해서 인플루언서나 연예인들이 라미네이트를 많이 하니까 대중들도 라미네이트에 대한 문의가 사실은 좀 많아요. 저도 라미네이트를 좀 좋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꼭 필요할 때만 추천을 드리는데 모든 사람이 약간의 그 자기 치아에 흠이 있다고 해서 라미네이트를 하는 거는 저는 비추고요. 대문 사이가 벌어져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충치가 많이 생겨서 있다든지 이 한두 개 정도가 조금 삐딱해서 약간만 갈아내고 이 모양을 수정하고 싶다든지 그러면은 인상이 달라질 것 같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저도 흔쾌히 해드리거든요. 그런데 그게 만능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고 건강한 치질을 갈아내야 된다라는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단점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환자 같은 경우는 이 자체가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라미네이트를 하면 더 강해져요. 사실은 자기가 더 튼튼해지거든요. 장점이 훨씬 많고 자기가 더 튼튼해질 수 있는 더 예뻐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손해를 감수하고 돈을 들여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자기가 믿을 만한 치과의사 선생님 찾아가셔서 뭐가 유리할지 교정에 유리할지 미백에 유리할지 아니면은 이런 환자처럼 라미네이트가 훨씬 유리할지 어떤 게 가성비가 좋을지 이런 걸 상담을 해서 신중하게 자기 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중하게 결정하셔가지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은 댓글 달아주시고 또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안녕.